반갑습니다. 불법 스팸 차단 예방 강의할 이희대입니다. 먼저 강의 전에 박수 3번 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한 번 더요. 박수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박수를 치도록 합시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70년 걸렸습니다. 가장 명강의는 뭐죠? 짧게 끝납니다. 가장 명강의는 수강입니다. 오늘 수강 잘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필한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 순서는 사례 중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순서는 스팸과 불법 스팸, 그리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취미로 활동으로 테니스, 라인 댄스를 합니다. 이 라인 댄스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라인 댄스가 정말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으로서는 그 김장김치를 담아서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는 기도합니다. 이 사진은 그 도시농부라 해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무와 배추 농사를 지어 가지고 김장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독거노인에게 전달을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사진은 드론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정보 지킴이라 해서 불법 스팸이나 이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좌측 사진은 그 가야공원 체육공원에서 아침 6시 반부터 7시 사이에 한 30명 라인 댄스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시간 나시면은 그 참석하셔도 됩니다. 가운데 사진은 제가 등산하는데 맨발로 등산을 합니다. 작년에는 구덕산 한 바퀴 도는데 27,000보 맨발로 걸은 바도 있습니다. 테니스.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그 새벽 기도회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그 배양로 교회에 오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조주희 그 목사님께서 3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라의 경제 걱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걱정, 세계 평화의 그 기도회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교회와 인연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원 재건학교라 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에, 재건학교에 잠깐 다녔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구약선서, 신약선서를 공부를 하고, 오늘 여기 그 비양로 교회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겨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리아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속히 그곳에 평화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다음은 오늘 그 주제인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팸이 되겠습니다. 스팸은 그 스페셜 팸이라 해가지고 요리된 하나의 통조림이 되겠습니다. 이 스팸이라는 것은 그 미국의 그 햄 통조림 스팸에 지나치게 그 광고를 많이 했다. 그거를 빗대어서 스팸이라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위해서 이 마트에 가서 스팸을 하나 돼지고기 통조림을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스팸이라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테마 공원이 되는데 보면은 남해에도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 광고들이 많이 붙였습니다. 경찰에서 나왔는데 이런 홍보물이 붙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스팸의 정의는 뭐냐? 앞에서 불법 스팸의 정의는 뭐냐? 스팸에는 뭘 말씀드렸고 정보통신법을 위반해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이나 전화란에서 전송 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불법 스팸이 아닌 것은 뭐냐? 불법 아닌 것은 회원번호나 전화번호가 명백히 있는 것은 불법 스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의 정의인데 보이스피싱은 즉 음성이 되겠습니다. 전화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되겠습니다. 정부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사칭이라든지 납치 또는 협박 전화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 피해 현황입니다. 발생 근거 현황이 이렇게 많고 또 피해자 연령이 다양합니다. 특히 40, 50대가 많죠. 이제는 자꾸 확대가면서 다양한 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칭 수치 유형으로서는 대출 사기든지 기관 사칭이든지 이런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건당 피해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개금 테마공원에서 제가 한번 시민과 할머니 한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이런 사례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나 불법 스팸에 대해서 경험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말씀이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65만원 건강보험료가 돌려줄 테니까 통장번호를 불러달라 해서 통장번호를 부산은행 통장을 불러주었더니 거기는 잔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통장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통장을 남편 명의로 된 거를 되었기에 농협에 갔더만은 그 사이에 농협 직원이 할머니를 보고 손을 떨고 그리고 휴대전화번호가 좀 이상하다 해서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는 사전에 문서를 보내든지 무슨 조치가 있고 하지 무조건 전화가 오는 사실이 없습니다 하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시골 할아버지가 소를 팔아가지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보도를 들은 바 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 집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실에 테리를 보고 누워 있는데 잠깐 잠이 든 것 같아요. 집 사람이 갑자기 옷을 입고 막 나가길래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내인데 지금 말 시키지 마세요. 급한 일이 시간다. 이래가지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20-30분 있다가 들어오더니 울산 딸인에게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전화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전화를 가지고 문자를 보내니까 30만원 상품권을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벽산 아파트 상가에 그 상품권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상품권 30만 원을 구해가지고 급하게 구해가지고 거기서 한 20, 30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상해서 집에 와가지고 그때서야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집사람이 울산에 딸이 전화를 하니까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통화 중을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저도 놀라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조금 당황하다가 가야지구대에 방문해서 하니까 친절하게 전화번호를 차단한다 하면 된다 해서 번호를 차단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런 문자가 왔을 때는 그 옆에 사람이나 물어본다든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미싱 사례가 되겠습니다.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로 휴대폰을 해킹해 1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악성 앱을 깔아 빼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고가의 명품들을 사들이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요. 사기 피해를 당한 50대 가장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무장한 남성이 서울의 백화점 명품 시계 매장을 둘러봅니다. 어깨에 쇼핑백 여러 개를 맨 채로 한 번에 1,200만 원을 또 결제했습니다. 억대의 수입차를 몰고 단 일주일 동안 이렇게 쓴 돈이 1억 원입니다. 일부는 현금 대출을 받아 쓰기도 했습니다.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흥청망청 사용한 남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물 쓰듯 돈을 쓴 겁니다. 악성 코드가 링크된 미끼 택배 문자를 보내 피해자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걸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결제 승인 통보도 막아 피해자는 황당한 결제 청구를 받기 전까지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50대 피해자는 이달 초 가족을 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이제 진화해서 이제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카드 발급부터 그 대출까지 손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카드 사용처 추적으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은 마약 사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에도 차량 안에 있던 수천만 원 어치의 필로폰 4.39g도 함께 발견해 사기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구매한 명품을 조직에 상납했다는 남성 진술을 토대로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안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4천만 원의 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택배회사를 사칭한
그 조금 전에 그 동영상을 보셨습니다만은 이런 문자 사례가 된 방법으로서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전송한 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자 등에서 안내한 사항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그 발신번호 변작인데 돈을 뭐 빌려주겠다고 속이고 스스로 명목으로 돈을 가르치는, 이럴 때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그 차단하면 되겠습니다. 메신저 피싱인데 그 이체하라 뭐라 올 때는 번호를 차단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제 그 긴급 재난 자금인데 앞에 그 테마공원에서 할머니가 그 전화를 받고 부산은행 통장을 불러주고 한 그런 건강보험료를 뭐 그 돌려주겠다. 이런 거는 무조건 그 뭐 지원금을 주겠다, 건강보험을 돌려주겠다 이런 거는 전부 그 거짓말이다, 사기라 생각하고 그 차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법으로서는 그 피해가 없도록 118, 즉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휴대전화를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스팸을 덜 받으려면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 이런 수신이 동의하지 않아야 되고, 또 회원가입하라고 막 이렇게 홍보하고 마케팅 할 때도 그 제3자에게 자기의 휴대폰이나 뭐 이런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를 개인정보를 그 동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이런 번호가 오면은 제가 그 지구대에 가서 하듯이 휴대폰을 차단을 하시면은 수신 차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분 좌식 건강체조인데 한 2-3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가둬라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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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자 잊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함께 차차차 어차피 돌아서도 사랑이라면 다시는 생각 마라 눈물을 거두라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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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자 잊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함께 차차차
스팸과 불법 스팸 처리입니다. 이런 문자가 왔을 때는 수신 차단을 하면 됩니다. 카톡도 거절하고, 그 다음 스마트폰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지금 아주 가격 가까이 하는 스마트폰인데, 저는 이 2016년도 8월 21일을 구입했는데 8월 달 되면 이제 8년 가까이 되죠. 차량 내비게이션 D랩을 해서 사용하고, 충전할 때는 물론 차량에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SD카드라 해서 여기에 보면은 칩을 3,500원 넣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여기 들어갑니다.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메모리에 문제가 없죠. 그리고 캐시 데이터라고 임시 자료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속도가 빠릅니다.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멘토 해가지고 유튜브 강의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반갑습니다. 창업 멘토 강의를 할 이희대입니다. 먼저 제가 창업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전 절박한 사람만이 꿈을 이룬다는 이러한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을 주로 내용은 보면은 제가 프로젝트 진행한 사항, 그리고 제가 경영에 대해서 알게 된 동기, 여러 가지 일들을 적혀져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가 멘토 그룹에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멘토를 그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제가 집필한 책, 즉 프로젝트를 진행한 내용들을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런 한 내용들을 그대로 멘토를 하면 된다 해서 제가 멘토 그룹에 들어가서 멘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보면은 창업 멘토를 하는
조금 전에 그 유튜브 강의도 이 스마트폰으로 가고 오겠습니다. 이제 강의의 마무리 당했네요. 제가 볼 때는 이 폰을 가지고 할 때 너무 성질이 급하게 클릭을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당하지 않느냐. 저는 오늘 제가 여기에 되돌아볼 수 있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를 한 편 읊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강물. 오세영. 무조건 앞만 보고 가지 마라. 절벽에 막힌 강물은 뒤로 돌아 서진한다. 조급히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말아야 되죠. 폭포 속의 경유도 소에선 웅덩이에서는 쉴 줄을 안다. 무심한 강물이 영원에 이른다. 바다에 이른다지. 텅 빈 마음이 충만을 이룬다. 한번 이 시를 보고 저는 살아온 걸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 할머니처럼 그냥 무조건 통장 번호를 불러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 집사람처럼 무조건 문자가 왔다고 해서 제가 옆에 있는데도 혼자서 막 급하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상품권을 30만 원 해갖고 막 아파트 상가에 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 강물처럼 무조건 클릭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또 되돌아보고 옆에 사람들 물어보고 또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피해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죄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했을 때는 112 신고, 경찰에 신고하면 아주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1332 금융기관. 그 다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해가지고 118에 신고하려면 범죄에 당했을 때는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희 강의는 불법 스팸에 대해서, 문자에 대해서, 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 3번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